이고잉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이고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는 생활 코딩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생활 코딩은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는 비영리 활동입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 생활 코딩이라는 활동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제 얘기입니다. 예, 이 자바스크립트 다 아시죠? 예, 제가 매우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천시를 받았었죠. 예.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일반인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이냐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쉬운 언어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일반인들에게 이 프로그래밍의 컨셉추얼한 부분들을 좀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희 직장 동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회의실에서 강의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그게 좀 뭐 가성비 그런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이 활동 모델을 살짝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생활 코딩이라는 컨텐츠를 뭐 유통시켰던, 아카이빙 시켰던 곳이 이 블로그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블로그 많이 쓰시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블로거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익숙한 저의 표현으로는 컨테이너가 블로그였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곧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정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렬이 뭔지 아시죠? 예. 컨텐츠를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이냐. 예, 그게 정렬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블로그라는 컨테이너는 최신순으로 정렬이 되죠. 근데 이건 블로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라인상에 있는 대부분의 컨테이너들이 최신순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최신순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 지배한다는 걸 이때 느꼈어요. 이를테면 속보성이 강조되는 컨텐츠나 아니면 그 한 편 한 편의 글이 이 독립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에는 이런 최신순의 그 정렬이 적합하긴 한데 뭐 생활 코딩처럼 먼저 봐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봐야 될 것이 있잖아요.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컨텐츠에는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예, 직접 만들자입니다. 예. 아마 여기 저랑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직접 만들자 병이라고 부릅니다. 예. 뭐 저는 웹 개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또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던 그 컨테이너, 웹 서비스죠.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되게 허접하게 생겼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컨텐츠 리스트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글을 추가하면 이게 제가 예상한 기능이 아니네요. 예, 컨텐츠를 추가하면 그게 블로그는 제일 위로 올라가죠. 근데 예, 왜 넘어갔죠? 예, 제 밑으로 내려가서 먼저 봐야 될 것과 나중에 봐야 될 것을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도하는 형태의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고안한 것이 아니고 뭐 PDF나 또는 이번에 문을 닫았죠. 스프링노트 같은 그런 컨테이너들이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제가 이걸 직접 만든 것은 저는 제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장난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샘플 오거나이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욕심이 좀 생겼어요. 뭐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혼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언어죠.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제어하는 대상은 HTML, CSS 아시죠? 뭐 강의하는 거 같네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 코딩에 올라와 있는 수업들입니다. 뭐 몇 가지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오면서 세봤는데 왜 잘렸을까요? 예, 동영상을 한 900개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원래는 작년에 1000개를 돌파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 올해는 1000개를 하나 더 만들어서 2000개로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예, 수에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되는데 없어 보이게 자꾸 수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확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물을 가져왔는데 예전에 그 생활 코딩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컨텐츠를 담아내는 컨테이너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HTML, CSS 이렇게 그 컨텐츠 자체를 이 수평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컨테이너에는 다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고 또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예, 이렇게 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다시 만들자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개발자의 코드는 3개월만 지나면 자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짠 코드라서 막 비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코드인 경우 있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코드를 이렇게 그 코드의 꼴을 보니까 이렇게는 긴 여행을 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다시 만들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렇게 생긴 사이트였어요. 예, 지금은 또 리뉴얼을 해서 지금과는 다르지만 여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이쪽에 사이드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위에 상단에 메뉴가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수업들을 이렇게 쉽게 건너갈 수 있게 그러면서도 사이드바는 그 같은 커리큘럼만 이렇게 딱 모아두는 사실 뭐 별건 아니고 일반적인 웹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백단에서 조금 복잡한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 추억이 됐는데 그때는 좀 악몽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샘플 오거나이저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에서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어려운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도 오픈 뭐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개발자 영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룹입니다. 나솔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개발자 영어라는 활동을 통해서 개발자들에게 영어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특이한 것은 이 나솔님은 개발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 개발자와 개발을 하고 싶은 이 나솔님이 만나서 저 같은 영어 못하는 개발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서 번역 작업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솔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저랑 뜻이 잘 맞더라고요. 예. 로맨스 관계는 아니고요. 예. 나솔님한테 그러면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나 이 사이트에서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나솔님이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저한테 숙제가 생겼습니다. 예, 사이트를 다중사용자로 개편해야 되는 숙제가 생긴 거죠. 아시죠? 다중사용자. 딴 데 가면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중사용자로 개편을 하고 나니까 정신을 찾아보니까 저희 서비스가 플랫폼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것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플랫폼으로서의 꼴이 갖춰져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코딩과 같은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없으면 저 혼자 계속 쓰면 됩니다.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이랑 모여 있고요. 저희가 만든 이 플랫폼은 저희는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공공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생산자들을 위한 공공재를 만들어서 제가 가장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서비스는 위키피디아입니다. 예.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와 같은 존재 방식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자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희 친구들이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생활 코딩이라는 컨텐츠랑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커뮤니티적인 측면인데요. 예. 제가 처음에 생활 코딩 시작할 때는 이 트위터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사적 채널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컨텐츠가 등록됐거나 사이트가 바뀌면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좀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룹은 충동적으로들 만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룹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개발자와 비개발자가 저의 표현으로는
드물게 조우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일반 그 커뮤니티는 많죠. 근데 사실 커뮤니티도 구글 덕분에 몰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긴 하죠. 그런데 저희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룹은 일단 일반인이 이곳에 들어오면 역시나 외계어가 있어요. 예, 외계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차이점은 물어볼 수 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저희 페이스북 그룹은 특이하게 개발자랑 비개발자가 반반이에요. 왜 그런가를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개발자들도 관객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저도 생활 코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건 저한테 무대잖아요, 그죠? 예,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무대거든요. 저번 주에 3일짜리 강의를 했는데 벌써 3월 달에 강의할 게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무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에너지로 충만해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적인 에너지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학업 성취도 예, 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공동공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보통 기획을 할 때 말이 먼저 떠오르고 기획이 그걸 따라가는 그런 편인데요. 공동공부라는 말에 걸맞는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X축에는 수업 리스트가 있고요. Y축에는 거기는 이거 구글 스프레드시트거든요. 아무나 들어와서 편집할 수 있는 툴이죠. Y축에는 자기 닉네임을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날짜가 적혀 있는데 저 날짜에 해당되는 날 그 수업을 보고 봤으면 붉은색, 안 봤으면 내비두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완주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제가 체감하기에는 60%,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댓글이 달리더라는 거죠.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댓글이 참 귀하죠. 예. 그래서 뭔가 블로그만 해도 저는 댓글이 달리면 뭔가 이렇게 마약한 것 같이 뽕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사이트에 공동공부라는 포맷을 내재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Y축에는 수업이 있고요. X축에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참여 버튼을 누르면 참여자 목록에 들어가고 저희 사이트 그 각각의 아티클마다 이 하단에 봤어요 버튼이 있어요. 이 페이스북을 패러디했습니다. 예. 페이스북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봤어요 버튼을 누르면 저기 있는 한 칸이 채워지면서 완주를 하면 명예의 전당으로 가는 그런 형식의 컨테이너입니다.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생활 코딩이란 굉장히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활동이 뭔가 점차 사회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으시나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예. 그래서 그 정점에 이제 생활생산자 모임이라는 활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해요. 생활생산자 모임은 별건 아니에요. 예, 제가 저희 친구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우리 인생에서 뭔가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방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사춘기.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춘기 때 별로 방황 안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지네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앞에서는 별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30대 딱 넘어오니까 제 나이가 나오죠. 그냥 빠짐없이 방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방황에서. 이런 대규모의 방황이 있을 수가 없는데 조용히 방황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친구들이랑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저희 집 원룸인데 원룸이 한 13명이 모여가지고 전지를 붙여놓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적고서 5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공기 있잖아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 자체가 뭔가 하고 싶은 말로 가득한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혼자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치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생활생산자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놀고 떠들지만 생활이라는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 생산자 모임을 통해서 뿡뿡이 되고 있는 활동들. 생활 코딩, 생활 디자인이 나는 자취생이다. 효도 코딩, 생활 표현, 생활 맥주. 저희 사이트가 커스터마이징이 돼요. 그래서 공동 공부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 맥주 같은 경우는 공동 공부가 이름이 공동 음주입니다. 예. 그리고 봤어요 버튼이 마셨어요예요. 예.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활동들을 같이 궁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려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드리고 내려가면 제가 한 1년 정도 지금 2년째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뒤돌아보니까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저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 어떤 패턴도 있고 어떤 제가 하는 활동의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름 추상화를 시켜서, 추상화란 말 좋아하시죠? 예, 크크크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키역들이 어떤 단어의 이니셜입니다. 어떤 단어의 이니셜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답변해 주시면 제가 선물로 생활 코딩 평생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예. 첫 번째 크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예, 첫 번째 크는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 크는 컨테이너,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컨테이너, 커뮤니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결핍되어 있다면 일이 잘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 크크크 전략의 요지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컨텐츠는 생활 코딩이었고요. 컨테이너는 오픈 튜토리얼스, 그리고 커뮤니티는 생활 코딩 페이스북 그룹, 생활 생산자 모임이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